첫 번째, 우리가 왜 러우전에 주목해야 되는가. 1000일이 넘었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어떤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왜 러우전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첫 번째에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기지 않았다라고 아직까지도 나오는 여러 유튜브와 방송들이 있고 외신이 있지만,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러시아가 이긴 전쟁입니다. 왜 러시아가 이겼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이끌었던 젤렌스키 전쟁의 한계 몇 가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이 시기를 왜 우리가 신냉전으로 부르면 안 되는지, 왜 미중 패권 경쟁으로 볼 수도 없는지에 대해서 6개의 짤막한 강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책에서는 3부에 해당되는 파트인데요. 사실은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신냉전 용어 되게 많이 쓰죠. 뉴 콜드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저 말을 저도 예전엔 그냥 자연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엄격하게는 좀 사용되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이 러우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설명하는 용어로는 굉장히 부적합한 용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세 개의 시기로 나누죠. 냉전, 탈냉전, 그리고 신냉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냉전이란 고리로 이제 다 말을 엮어서 나가는데 굉장히 좀 부적절하죠.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사석에서는 예전에 이제 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어요. 자,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은요, 철저하게 이념의 대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르크스가 얘기하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정치를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냉전 시대는요, 정치가 경제를 결정했어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정치 혁명의 결과로 성립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본주의는 물론 경제 발전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들어서고 구조가 탄생을 했지만, 사회주의는 역설적으로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얘기했지만, 사회주의라는 것은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만든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냉전 시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념 경쟁 시대. 자, 그래서 지금은 신냉전이 아니에요. 이념 경쟁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 이념을 바탕으로 한 냉전은 체제 경쟁을 했던 거예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지금도 신냉전이잖아. 그 예로 뭐가 나옵니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다. 그래서 저는 약간 특정 정치인의 말도 같은 수도 있는데, 권위주의는 이념이 아닙니다. 이념은 이데올로기가 돼야 돼. 이데올로기란 건 정치적 지향점이 돼야 돼. 자, 가봅시다. 난 자유주의자야. 나 민주주의자야. 나 평등주의자야. 나 사회주의자야. 나 공산주의자야. 이게 이념이에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이 나 권위주의자야. 권위주의자도 자기 권위주의자라고 안 해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가부장제의 아버님도 나 권위주의 안 그래요. 근데 냉전은 전쟁이 항시적 준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그럼 벌써 눈치채셨죠? 지금은 양극화라고 얘기하보다는 다극화가 정확한. 중국도 양극화라는 표현 안 써요. G2라는 표현은 있어요. 하지만 그 G2는 경제적 영역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자, 그래 다음에 탈냉전 시대를 쫓아가 봅습니다. 이념 경쟁 사라졌죠. 왜? 자유주의가 승리했으니까. 체제 경쟁 자연스럽게 승리하셨죠. 자본주의가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평화 시대가 들어갔어요. 러우전 이후에 국제 질서를 평가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시대는 다층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층적이란 말은 왜 쓰느냐? 냉전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가 경제를 결정했어요. 탈냉전 시대는 거꾸로 경제가 철저하게 정치를 결정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었잖아요, 탈냉전은. 그러면 새로운 시대는 역설적으로 안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냉전 시대 안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았어요. 냉전 시대 때는요, 두 패권국의 밑에 있다는 것만으로 안보는 보장받습니다. 맞죠? 우리와 베트남이 예외적으로 고강도 재래전을 치루었지, 나머지 국가들은 해구산이 있었잖아요, 양쪽에. 핵이 평화를 갖고 왔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핵이 없더라도 로마 안에서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서융 동이 남만 육적이라고 그러지만 중국 패권 질서에 들어가면 전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패권국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성립을 합니까? 패권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밑에 있는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때는, 냉전 시대 때는 평화 시대입니다. 탈냉전도 평화 시대입니다. 탈냉전, 세계경찰 미국이 지켜요. 세계경찰 미국한테 개기지만 않으면 안전은 보장되는 시대가 바로 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70여 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전쟁이 적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공부해보세요. 유럽의 역사 보시면 금방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보의 시대입니다. 금방 나오잖아요. 지금 유럽 전 세계가 국방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 예전에 GDP 1%도 안 썼어요. 유럽 2%도 안 썼죠.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국방비 증액이 이루어지고 독자적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합종 연행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혼자서는 안전보장받기가 어려울 테니. 그래서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함부로 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탈냉전은 일국 패권주의, 미국 단일 헤게모니였잖아요. 이 이후에 신냉전, 제일 대표로 신냉전이란 말을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사실은 줄 서라예요.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꼭 뭐 안미경중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미경중을 해서 우리가 많은 성취를 이뤘잖아요. 요새 이런 말 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대는 이념 경쟁이 사라졌어요.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냉전 시대 때는 민족주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약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회주의 진영은 안 그랬어요? 코민테른이라고 그래서 소련 공산당이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도했어요. 한 국가의 공산당은 하나밖에 없어야 되고 그 국가의 모든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의 지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은 민족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만 그랬나요? 자유주의 진영은 안 그랬어요? 자유주의 진영에서 우리가 특수하게 살았지. 이념 경쟁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체제 경쟁도 없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 국가도 꿈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고 권위주의 국가도 우리도 민주주의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민족의 특수성과 우리의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권위주의라는 거지 우리 영원히 권위주의 할 거라는 나라 찾아보기 북한은 권위주의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독재니까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좀 일단 그러는 거니까 그 다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안보 우선 망국에 대한 망국의 투쟁 상태. 그래서 뭐냐? 다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보적 측면 냉전이라는 거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던 시대예요. 탈냉전은 경제가 정치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안보는 안보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갑니다. 한번 볼까요? 인도 예를 들어 봅시다. 안보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인도, 영국, 호주, 미국. 그죠? 정치는요, 미국하고 한편이에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정치는 권위주의죠. 경제는 러우전 터져서 러시아 석유, 중국 다음으로 많이 사준 데가 어딥니까? 인도죠. 이걸 보셔야 되는. 어느 하나를 묶이지 않고 다층적인 차원에서 안보와 정치와 경제를 다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만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저도 어떻게 용어를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고민해봤는데 어쨌든 이 시대는 뭐 신질서 어떻게 앞으로 이제 들어선 거니까 변화해 나가겠지만 냉전과 탈냉전, 냉전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라는 건 왜? 냉전과 신냉전은 공통어는 냉전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용어는 신이죠. 신이 갖는 거는 신이라는 건 예전에는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라 해서 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냉전이라는 거는 두 국이 싸우고 있다는 차원에서 냉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전 둘 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는 지금 싸우고 있지도 않고 싸울 성질의 것도 아니에요. 이념적 대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두 진영이 아니에요. 두 진영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럼 이런 용어는 누가 만드느냐? 두 진영에 쓰는 것을 강요했을 때 이득을 얻는 세력이 만드는 용어가 사실 신냉전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리고 그게 제일 잘 드러난 책은 우리 영국의 아주 대가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우리 뉴 콜드 워 번역되어 있으니까요. 보시면 제가 말한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신질서 뭐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되지 냉전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것이 시대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정리하면서 마지막 강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년 만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다시 활동을 뭐 하겠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책을 통해서는 다음 책도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가로서 여러분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하려고 나온 그게 아니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기간에 동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러우전에 종전기자 한 명 없는 나라죠. 러우전 기사를 다 우리는 통해서 보지 러우전 종전기자 한 명 없는 나라. 러우전에 대한 책도 저 앞에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 한두 권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조금 좀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근데 저희 출판사 사장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주 좀 읽기 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요새 책 읽기 쉽지 않은데 꼭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런 뭐하는데 읽은 분들이 먼저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